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충남 천안의 한 사무실에서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제보자께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5시 반 한 사무실 앞입니다. 여직원이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누군가 부르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한 남성이 급히 뛰어와서 문을 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하는데도 문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이요. 밖으로 내쫓으면서 손을 겨우 떼어내고 문을 닫았는데 이 남성 한참 동안 떠나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깁니다. 백 변호사님, 예전에 그 원룸에 살던 어떤 여성분이 들어가다가 정말 문틈 딱 붙잡고 들어가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뭐 어떤 동네 무슨 강간미수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영상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 저게.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아까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죠. 이 여직원이 입사한 지 한 2-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날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함께 출장을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일찍 왔는데 다른 직원들은 오지 않고 지금 딱 혼자입니다. 딱 혼자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남성이 뛰어들어오더니 남의 회사 왜 들어오세요? 빨리 나가세요. 하고 했더니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은 계속 잡고 있죠. 겨우 떼어놓고 문을 딱 잠궜는데 좀 있다가 저러고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저렇게 흥분을 하고 있다가 문 흔들고 발로 차고 문 열어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계속 위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본인은 뭐가 화가 나는지 뭐 목에 걸고 또 휴대폰을 막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했는데 계속 난동을 부려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 10분 뒤에 경찰 2명이 저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저 인간이 저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채로 이 상황이 종료가 됐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경찰에 바로 출동을 했는데 출동했을 때는 또 이자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를 파악을 해서 주위 순찰을 돌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또 사무실 근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출근한 다른 직원의 차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다가 아침 경찰에게 발견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취했는지 인사불성해서 알고 보니까 이제 집이 그 근처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집 비밀번호조차도 제대로 누르지 못해서 경찰이 도와서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낸 상황입니다. 자, 경찰이 물었겠죠. 너 왜 이런 거야? 라고요.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술 마셔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교수님. 사무실 문 두드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집어 던졌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자기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몰랐다면서요. 몰랐다면서 자기는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사람이 술 냄새가 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비밀번호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귀가시켰다라고 하니까 술에 취한 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술에 취했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모든 것이 다 없던 것으로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저 남성의 집이 바로 저 회사하고 10여 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저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그냥 뭐 진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사장님이 저 CCTV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CCTV를 보고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회사의 여직원도 80% 이상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해서 모른다고 말을 자르고 여러 질문에도 중간에 말을 자르는 등 문전박대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고요. 잠깐만요. 경찰서에 딱 갔더니 네. 교대 근무해서 저 몰라요. 뭐 이랬다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대표가 CCTV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이런 사건은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대표가 화가 나서 심각한 사안이니까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노상 있는 일이라고 치부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뭐 이렇게 들고 가서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보겠다는 건 또 뭐예요, 도대체? 예? 자, 이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닫았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많이. 저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집에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다시 여기에 올 수 없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또 만나면 어떡해. 자, 백 변호사님. 사실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낮에 출장 갔다 그랬잖아요. 출장 가서 전화했더니 교대 근무 중이라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가해자 쪽 인적사항이라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못 알려준다. 그럼 저 이런 일 또 겪으면 어떡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저녁에서야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 남성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피해본 상황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집에 돌려보내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또 당할 수도 있고 무서운데 그럼 최소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우리 딱히 할 건 없고 또 그러면 112에 또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오윤성 교수님이 경찰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시잖아요. 저렇게는 안 가르치시잖아요. 그 당연하죠. 이 현장 근무하는 이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언행에 상당히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민들을 대할 때 특히 피해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뭐 해줄 게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시민들 같은 경우는 경찰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믿기 때문에 특히 저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실망의 그게 더 크죠. 그래서 경찰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CCTV 영상을 갖다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건조물 침입으로 이제 입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제작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만약에 출동 당시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못 받아서 기계가 조치를 했었던 것이다.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즉 저 남성의 집하고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현재 고민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자, 경찰관분들 고생하시는 거 정말 너무너무 잘 알죠.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 조금 좀 세심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